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316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집단으로 구금되었다가 전세기를 타고 극적으로 귀국하게 된 이야기와 그 파장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한미 관계와 글로벌 투자 환경에 깊은 균열을 남긴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 LG 학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316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미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의 급습에 의해 일시에 구금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평상복 그대로 버스에 태워져 공항으로 이동했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협상 끝에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 세계 언론이 이 극적인 장면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본론으로 돌아가 MBC 뉴스의 기자 캐시박은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을 취재하며 미국 내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노동자들의 귀국 과정은 원래 하루 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지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숙련된 한국 기술자 일부가 미국에 남아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길 원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전원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송환을 넘어 한 국가의 자존심과 기업 신뢰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내세운 관세로 제조 부활 논리 속에서 실제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늘려주던 기업은 현대차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현대차의 핵심 인력을 미 당국이 모욕적으로 구금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과 네티즌들조차 스스로 유일한 동맹 기업을 쫓아낸 꼴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텍사스 테일러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 비자 발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력 파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내 고용시장, 국제투자 신뢰, 그리고 양국 외교관계까지 요동치게 만든 이 사태는 앞으로 더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귀국한 316명의 기술자들은 입국장에서 가족들과 눈물로 재회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안도의 미소가 아닌 깊은 상처와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구금 과정은 짧았지만 전 세계 언론이 집중 조명한 장면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국가적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미국 내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숙련된 외국 인력을 붙잡아두고 그들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받게 하려는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한 훈련 도구로만 여긴 처사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굴욕적인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전원 귀국이 결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내 행정훈선과 외교적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당장 경제 현장에 미치는 여파입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이번 사태로 최소 3개월 이상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공장의 문제를 넘어 미국 남동부 지역에 계획된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조지아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을 약속했는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를 언제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도 비자 문제로 파견 인력 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인력을 보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불투명해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이 차례차례 불확실성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네티즌들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조차 유일하게 공장을 세우고 있는 현대차 인력을 내쫓는 건 자국 경제를 스스로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트럼프가 관세로 제조업 부활을 외쳤지만 실제로 미국의 일자리를 늘린 건 현대차뿐이었다. 그런데 그마저 내쫓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충격은 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테슬라 계약을 취소했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사이버 트럭을 4년이나 기다렸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분노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일상 속 소비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국산차로 눈을 돌리겠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관광객 감소와 예약 취소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미국 전체 관광 호텔 항공 산업에 부정적인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광경제연구소는 올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지출이 83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여행협의회는 최대 125억 달러 손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국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80년 동맹을 맺은 한국을 향해 치명적인 신뢰 손실을 입혔습니다. 단순한 비자나 구금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 환경과 외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이번 사건은 앞으로 더욱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316명의 기술자 귀국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숙련된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 남아 현지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오만한 요구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원 귀국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적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미국 내 투자 환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투자 유치 전략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의존해왔습니다. 토요타가 관세 압박으로 미국 내 렉서스 생산을 중단한 상황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 것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LG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인력이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귀국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되자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투자처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지역 사회와도 깊이 연결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었고 조지아주 정부는 이를 위해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공장 건설이 중단되자 조지아 주민들은 언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는 불안 속에 휩싸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 고용 의혹을 제기하며 ICE에 제보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한국 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이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심지어 미국 제품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한 소비자는 4년간 기다린 테슬라 사이버트럭 계약을 취소하며 조지아 사태를 보고 분노해 더 이상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국산차를 고려하겠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내 소비 심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사건이 소비자 선택까지 뒤흔들며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관광시장에서도 충격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도된 직후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미국 여행 예약 취소가 급증했습니다. 관광경제연구소는 올해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지출이 83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세계여행협의회는 최대 125억 달러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단속 장면이 미국의 관광 이미지까지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처럼 신뢰를 잃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유치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문제로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생산 일정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해도 행정적 불신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체포와 귀국이 아니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택할지, 그리고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316명의 귀국 사건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를 흔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LG가 합작해 추진하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공장 건설과 생산 일정이 최소 수개월 이상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 직후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던 한국 기업이 이처럼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구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삼성전자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역시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숙련 인력 투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비자 문제로 일정이 밀린다면 글로벌 전기차 산업 전체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 사건이 한국 기업 전반의 해외 투자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경제안보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은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들의 핵심 인력이 모욕을 당하고 구금까지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80년 동맹이라더니 결국 한국을 이용만 하다 버린 것 아니냐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가 미국 내부에서도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현대차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기업인데 그들의 기술자를 구금한 것은 자국민의 고용을 스스로 해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언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번 사건으로 현대차가 아예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투자 전략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미국에서 렉서스 생산을 중단하고 유럽 기업들 역시 미국 투자에 신중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까지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 이는 곧 미국 제조업 부활 전략의 근본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이민 단속으로 인해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316명의 귀국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구금과 송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미 관계, 글로벌 투자지도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미국은 진정한 의미의 동맹국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파트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80년 넘게 이어진 한미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신뢰 훼손이라며 앞으로의 동맹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사건 직후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자초한 불신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공장 재가동 논의가 언급되면서 미국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기업의 전략 변화가 아니라 한 국가의 외교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와 LG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전략 산업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분야입니다. 만약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 찍힌다면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심지어 중동 지역으로까지 투자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은 한국 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고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없이는 추가 투자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자국 산업 정책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불법 이민자로 몰아세우는 정책은 스스로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조지아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제보한 결과가 오히려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미국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대신 유럽 제품이나 국산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자동차와 전자제품 계약 취소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넘어 장기적인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으로 단순히 투자 신뢰만 잃은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까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316명의 귀국 사건은 미국의 정책 모순, 한국 기업의 전략 변화, 그리고 국제 여론의 반발이 한데 얽힌 복합적 위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세계가 목격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316명의 기술자들은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겠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걸린 기업과 국가 차원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깊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점점 더 많은 목소리는 신뢰 없는 동맹은 무의미하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대차와 삼성, LG 같은 기업의 전략 변화는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잘못된 계산이 결국 자국의 일자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고 유럽과 아시아 언론은 미국이 동맹국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관광, 제조업, 반도체, 배터리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미국의 신뢰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역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로가 내세운 제조업 부활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글로벌 전략을 재편할 것인지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분명히 한미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316명의 귀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동맹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자존심과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